오늘 영상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G 에너지 솔루션, LNF 이 세 종목을 다룰 겁니다. 원래 같으면 사실 지금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 종목들을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더 재밌어졌어요. 에코프로비엠 유문상 등장하면서 판도가 좀 바뀌었고요. 얘가 대장주를 찍어버리면서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들에서는 제가 조금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요건 요렇게 봐도 되고요. 여기까지 열어놓고 봐도 되고, 이 정도 가면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영상을 다 봤는데도 난 지금 이걸 사야 돼, 팔아야 돼, 홀딩해야 돼를 제가 직접 알려드리지 않으니까. 그건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에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종목도 그렇다 생각을 해요.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어떤 스토리라인들이 있는데 그 스토리라인을 이해하지 않고 결론만 말하면 행여나 그 결론이 맞다 한들 잠시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 맞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구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전 최대한 그 구도에 대한 설명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초부터 구도 설명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만큼은 어느 정도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내용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에코프로비엠 먼저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만큼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명확하게 있는 종목이 없어요. 사실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를 때는요, 별 스토리 없었습니다. 그냥 기업이 성장을 하고 지금 받고 있는 주가 대비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좀 멀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근데 얘한테 어떤 그런 삶의 애환과 희노애락이 존재하기 시작했던 게 여기였죠. 요 구간. 화재 발생했지, 내부 정보 거래 터졌지, 뭐 차명 계좌 의혹도 터졌지. 물론 요거 두 개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화재 사건은 지금 공장 재개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요 과정에서는 사실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더 살까? 아니면 홀딩할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두 개였거든요. 여기서 팔 거를 고민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아요. 왜냐면 그 댓글들을 보면 알아요. 이거를 더 샀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그냥 이거 쭉 가져갈란다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 안에 좀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더 살까 홀딩할까의 문제였지, 이거 지금 손절할까를 여기서 고민하신 분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손절하는 게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요. 지금 반등이 나왔고, 이제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요. 이거 지금이라도 살까를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답변을 드렸죠. 지금 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여기를 버텼던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상황을 버텼던 사람들이 이제 수익권에 들어왔고, 그분들이 이걸 더 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팔까를 고민할 때지. 여기에 이제 올라탄다라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들을 제공할 자신이 없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요 아래서 잡으신 분들은 뭐 이거를 지금 꽤 많이 머리를 굴리고 고민할 때지만 신규 진입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는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뭐 올인하라는 유튜버가 있다. 근데 그 유튜버가 만약에 여기서 올인하라 했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요? 되게 깡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올인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많은 리스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유튜버가 올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올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겠죠. 스스로가 한 거니까. 근데 그 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걸 과연 적절한 시기에 익절을 하건 손절을 하건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전 그래서 올인이란 단어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올인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냥 이거는 지금 요걸 버티신 분들이 가지고 가거나 홀딩하거나 비중 조절하거나 그 영역이에요. 제가 이 선들을 그어놓은 게 오늘 그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지난 영상들 보시면 선 그대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49만 원 선입니다. 이 가격. 여기 닿기 전에 미리 그어놨던 건데 왜 여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요 가격은요, 차트적으로 이전에 돌파하지 못했다가 돌파하고 고점을 찍게끔 도와줬던 그 가격대이면서
여기 지지를 두 번 하고 세 번째 이탈했을 때 쭉 떨어진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했던 저항이기도 하고 가장 강력했던 지지선이기도 하고 가장 강력했던 변곡점입니다. 차트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 가격 위에서 대주주들의 매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제 영상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룸 TNC라는 존재에 대해 설명을 했었고 그 외에 임원들이 주식을 여기서 팔았어요. 작년 말이었습니다. 얘네가 피크를 찍었을 때가 11월 요때였어요. 11월에서 12월 넘어갈 때. 그때 주식을 왕창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49만 원대부터 53만 원대까지 주식을 팔았어요. 이걸 팔았다고 얘기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서 저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팔았고요. 이건 제 자랑입니다. 이름 TNC도 사실 아무도 조명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고요. 여기 위에서 팔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뭐 대주주까지 여기서 시그널을 줬어요. 그러면 49만 원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차트적 가격이다. 그래서 깔끔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49만 원을 넘겨야지 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걸 넘기면요. 그 다음부터 저항이 그닥 안 보여요. 여길 저항이라 한다? 이거 저항 아닙니다. 진짜 저항은 여길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보면 여기를 윗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요거 말고요. 제 기준에서는 주봉 기준입니다. 그 한 주 동안 요 가격 위에서 놀아주고 금요일 날 49만 원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저는 이거는 상승 시그널로 봅니다. 그 상승 시그널이 여기서 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신고점 갱신하러 가는 상승 시그널을 저는 49만 원 위에서 안착했을 때로 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물론 최근에 엄청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오른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흘러내리고 사실 눌림목을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와서 다시 예전의 그런 상승세까지 만들어가기 위한 저항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돌파해서 뚫고 나가냐 마냐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인데 실제로 이번 주에는 여기 찍고 좀 눌렸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4월 13일 오후 1시입니다. 아직 장마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49만 원만 보시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얘는 언제 잘라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손절컷을 잡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여기서는 손절컷을 여기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미 보유하고 있고 요 정도에서 수익이 났거나 뭐 요 정도 안에서 평단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이게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막 손절치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삼각 구도에서 이게 지금 돌파가 나온 상태라서 얘가 지금 이제 그림을 만들어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전 지지선을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 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쓰여갈 거예요.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를 봐야 되는데 바로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좀 고전을 하면서 긁어주면서 올라갈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대로 말 안 하니까 뭐 댓글에서 아 이거는 웬만큼 올랐으니까 팔아라는 거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추측성 댓글들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없게끔 만들려면 저는 지금 살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서 잡은 사람들 혹은 여기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 버티신 분들 이 누릴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텃세의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거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이게 고스톱을 외칠 때이지 여기서 지금 새로 게임 시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급하게 사고 싶다면 차라리 요거 뚫고 불타오를 때 타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그것도 단타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들어간다? 저는 무리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얘가 49만 원 뚫는 것만 보자. 주 단위입니다. 일봉 아니에요. 저는 주 단위로 얘가 이거 뚫는 거. 그리고 4월 지금 13일이니까 이제 한 17일 남았죠. 월봉 마감도 여기 위에서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 월봉이 월 마감일 그리고 주 마감일인 금요일 요때 요 49만 원을 돌파하고 마감해 준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 일단 에코프로는 그렇습니다. LNF입니다. LNF 차트는 에코프로면 좀 다르죠. LNF는 제가 이거를 어떤 각도로 표현을 했었어요. 실제로 요 각도에 따라서 이 종목은 움직이기도 했고요. 제가 되게 강조를 했었던 게 요 영수치 여기
여긴 갈 수 없다. 왜냐면 여기 가려면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얘가 지금 갈 수 있는 그 강세의 흐름은 0.5 정도가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0.5 정도면 시장이 1 움직이면 1 정도 움직인다라고 보면 돼요. 시장 1% 오르면 얘도 1% 오르고요. 1% 떨어지면 1% 떨어지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0.5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3월달 중순쯤에 0.5를 벗어나서 0.382로 격상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몇 번 긁어주고 돌파 나오면서 0.382인데 지금 보면 0.25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사실 스토리가 여기까지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제대로 그려드릴게요. 그러니까 LNF의 차트적인 어떤 변곡점들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까지가 한 맥락입니다. 여기까지 쭉 상승해왔죠.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 맥락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상승이었고요. 꼭대기를 찍고 여기서 쭉 눌리느냐 아니면 눌림목을 주느냐인데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0.5 위에서 나왔죠. 그리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이탈하면서 여기 다시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예 돌파가 나와버렸죠. 이전 저항들 다 뚫어주고.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려갈 수 있냐면요. 전 지금 LNF가 3파의 시작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파동을 원래 주 단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월 단위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늘려가지고 1, 2년 단위로 봐요. 근데 그 1, 2년 단위가 얘는 재작년이죠. 10월, 2020년 7월부터 1파가 시작이 되었어요. 쭉 와서 여기를 찍고 여기 1파, 2파가 여기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여기까지 2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3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LNF의 상황은 1파까지는 그냥 상승 추세, 1에서 2까지는 하락 추세, 그리고 이걸 이겨낸 슈팅 덕분에 요 슈팅 덕분에 3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는 얘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저는 웬만하면 요 0.25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는 익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대가 지금 보면 다음 주 정도 되면 24만 5천 원이고요. 그 다음 주 되면 25만 원.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는데 얘가 여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얘는 합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면 만약에 정말 큰 조정을 받아봤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선 익절을 하고 요 정도에서 매수를 해주고 이게 좀 긁으면서 가지 않을까. 얘한테는 지금 지지선이 두 개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한 지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요 매물대는 세력이 여기를 주워 담아서 끌어올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여길 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요 구간이 지지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항은 요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올라타서 가잖아요. 그러면 LNF는 어느 정도의 상황이 나와야 되냐면 지금 아직 시총에서 완전한 순위권은 아니거든요. 근데 LNF가 여기쯤 올 정도면 시총 한 1위에서 3위 정도 다툴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요걸 타고 그냥 쭉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 얘는 그냥 이거를 쭉 타고 올라가겠죠. 요것도 굉장히 추세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착했을 때 팔아주고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LNF도 차트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 끝내고 이제 상승 파동 나오면서 3파의 시작인데 큰 맥락의 3파인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LNF 여기 17. 이 가격대는 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는 뭐 궁금하시면 가끔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얘 여기 한번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만한 지금 힘인 것 같아요. 원래라면 여기 찍고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얘가 여기서 아래 꼬리 달아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를 한번 뚫어주려는 어떤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LNF가 작년 말 기준으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얘가 에코프로비엠과 어떤 긍정적인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어차피 둘 다 서로가 경쟁사라기보다는요. 둘이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수준까지 2차 전지 시장이 우리가 먹으려면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은 그런 경쟁 구도에서 도태되지만 않는다면 지금 2차 전지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여튼 LNF는 그렇습니다. LNF는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0.5 수준이 원래 뉴트럴, 그러니까 중립 상태였는데 약한 상승, 지금 강한 상승까지 왔습니다. 요거는 진짜 트레이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이걸 매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많은 주식 수량을 모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유무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LNF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감히 예상한 건데 원래 동종업계에서 비슷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비슷한 경쟁 구도를 맞대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한쪽이 어떤 공시를 내면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LNF도 유무상증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지금 가능한 재무 구조고요. 이거는 뭐 경영진들의 액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LNF 여기까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엔솔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차트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되게 명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모호한 게 뭐냐면 얘네가 상장하고 나서 코스닥에 있는 유동성을 좀 많이 빨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그냥 원래 LG 화학에 속해서 가만히 있을 기업이었는데 LG 화학이 물적 분할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딱 떼어낸 거잖아요. 둘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바닥 찍고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얘도 좀 얼추 비슷한 게 제가 이게 상장 이후로 쭉 떨어졌는데 요 상승, 하락 추세를 이겨낸 상승이 나왔다. 여기부터는 이제 변곡점이 만들어졌다 했는데 요 가격대를 지금 계속 좀 어려워하고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저항 맞았습니다, 지금. 근데 요 가격대가 이것도 옛날에 그려놓은 거예요. 요 가격대가 상승,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찍었던 아래 꼬리, 그리고 다시 상승하고 눌렸던 꼬리, 지지 두 번 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이탈 나오고 쭉 뺐던 자리, 못 들었던 자리. 아까 에코프로비엠처럼 얘는 44만 1,000원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이고요. 요거를 넘냐 안 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1시 56분 기준으로 이제 요거를 다시 회복하냐 마냐 하고 있는데 얘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 요 아래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잡았으면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뭐 요게 아닌데 제가 볼 때는요 얘는 44만 1,000원 뚫는 거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 너무 물린 물량들이 많아가지고 아까 에코프로웨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뚫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 위로 저항이 안 보인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입니다. 얘는 요 위로 저항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 가격부터 약간 믹서기가 발동돼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부터 요만큼 올라갈 때마다 여기는 팔고 올라가면 얘네도 팔고 그럼 물량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근데 이 물량 부담이 단순한 개미 물량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 물량도 같이 있고 여튼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명확하게 44만 1,000원이 지금은 저항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요걸 넘는 순간부터는 아마 얘가 바로 이렇게 슈팅은 못 쏘되 물량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44만 1,000원을 완전하게 돌파하고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 아니면 그 전까지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타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들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에코프로비엠이랑 LNF랑 LG에너지 솔루션을 장중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얘네 셋 다 성장주이기도 하고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거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성장주 투자를 할 때, 사실 가치주랑 성장주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가치주는요, 지금 예를 들어서 5,000원인데, 얘의 가치는 좋기 2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가치주를 투자할 때 가장 좋은 매매법은 얘가 바닥을 길 때 매집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정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고요. 가치주를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게 5,000원에서 2만 원은 가야 되는 종목이 한번 슈팅 쏘고 눌려줄 때. 요때 가면 요때 사면 좋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수렴할 거라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받았을 때 따라 사는 게 오히려 좋은 매매법인데 전 개인적으로 성장주는 그렇게 따라 사는 것보다는 남들 다 욕하고 시장에서 얘를 팽하고 있을 때 내가 볼 때는 얘는 성장 그 궤도가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매수하는 게 제일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좀 남들이 알아줄 때 같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장주는 남들이 욕할 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장기적으로 성장한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파동을 띄어요. 그러니까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 중간중간에 보면 눌림목이 있거든요. 다 각각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 내부적 리스크일 수도 있고 회사 자체의 리스크일 수도 있고 실적이 약간 좀 꺾인다는 리스크일 수도 있는데 이 실적이 일시적으로 꺾이는 거라면 매수하고 뭐 이런 액션들이 있겠죠. 실제로 에코프로비만 봐도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매수하신 분들이 있고 뭐 내부 거래 혐의 발생했을 때 이건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2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 거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전 그래서 이 눌림목마다 그냥 이 회사가 지금 미래에 성장할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상승하는 게 성장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는 성장하고 있고 이걸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주가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그럼 이 중간중간 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를 때 사는 것보다요. 그냥 분명히 다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분명 다음 탑승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못 탔다면 좀 기다렸다 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에코프로비엠에 보여드리면요. 이 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55일 걸렸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12일 걸렸습니다. 7개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133일. 4달 정도 걸렸고요. 7개월 4달.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거의 10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점점 더 그 파동의 간격이 넓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에 정말 세게 베팅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많게는 여섯 번이고요. 적게는 요때 한 번, 요때 두 번, 요때 세 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서 여섯 번이 2년 동안 나와요. 앞으로도 기회가 충분히 올 겁니다. 요 출렁거림이 있을 건데 이게 뭐 상승하면서 출렁거릴 수도 있고 옆으로 기면서 출렁거릴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상승하면서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기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막 저번 댓글 보니까 신용까지 써서 살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말립니다. 그러니까 신용은 전 신용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신용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신용 때문에 나가리 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신용 쓰지 마십시오. 신용 쓰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투자를 하되 적절한 비중을 선택을 해서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한테 정말 강한 베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이제 한 6개월 후에 올 것 같아요. 6개월 혹은 뭐 8개월 후쯤에 올 것 같고요. 이제는 얘가 어디까지 갈지 그냥 타신 분들 응원하고 다른 종목들도 좀 보면서 여유롭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궁금증이 좀 풀렸는지 모르겠네요.
에코프로비엠 49만원 잘 보시고요. LNF는 24만 3,600원 잘 보시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저는 44만 1,000원을 뚫어야 된다 보는데, 여기 뚫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뚫고 지지 받으면 얘도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